자, 준비되셨다면 지체 없이 곧바로 화면에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워주시죠.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화면에 딱 띄워진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면요. 오늘 우리가 추적할 핵심 미션이 명확하게 요약되어 있죠. 제목이 제10장 베이커 농장, 물질적 풍요 속의 빈곤과 진정한 행복의 조건. 네, 글씨가 아주 큼직하네요. 그쵸. 이 챕터는 소로가 숲을 막 거닐다가 소나기를 피해서 그 존 필드라는 아일랜드 이민자의 낡은 오두막에 우연히 들어가면서 시작되거든요. 비를 피하려다가 우연히 만난 거군요. 네네. 근데 이게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니에요. 소로는 이 가난한 노동자의 삶을 진짜 현미경처럼 들여다봅니다. 아, 현미경처럼요? 맞아요. 인간이 어떻게 그 낡은 관습이라는 보이지 않는 족쇄에 묶여서 스스로를 착취하게 되는지, 오늘 우리는 그 메커니즘을 낱낱이 해부해 보는 게 핵심 미션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가난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자발적 착취 구조를 파헤치는 거군요. 슬라이드의 배경 설명을 보면 존 필드가 아일랜드 이민자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네, 그 당시 상황을 봐야죠. 그쵸. 19세기 중반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면 대기근을 피해 미국으로 넘어온 생존자라고 볼 수 있겠네요. 살기 위해 신대륙으로 왔지만 정작 그곳에서도 여전히 낡은 삶의 방식에 갇혀있는 인물인 건데 정확합니다. 이 존 필드와의 만남이 대체 어떻게 전개되는지 바로 두 번째 슬라이드로 화면을 넘겨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왔습니다. 여기에는 존 필드의 비좁은 오두막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소로가 숲에서 겪은 아주 강렬한 체험이 담겨 있죠. 아, 슬라이드 제목이 무지개 끝에서의 황홀경이네요. 이 현상에 대한 묘사를 보면 텍스트가 진짜 압도적이에요. 네, 엄청나게 시각적이죠. 소로가 숲길을 걷는데 비가 온 직후 대기랑 풀, 나뭇잎 전체가 막 온통 무지갯빛으로 물드는 초현실적인 순간을 맞이하잖아요. 주관과 객관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졌다고 적혀 있어요. 네네. 소로가 무지갯빛 대기 속에 있는 자신을 가리켜서 그 대기 속에서 논의는 돌고래 같다고 표현했어요. 잠깐만요. 소로가 바다도 아닌 그 숲 한가운데서 자신을 돌고래에 비유했다는 게 저는 처음 읽었을 때 되게 뜬금없고 이질적으로 느껴졌거든요. 맞아요. 그 이질감이 바로 철학적 의도입니다. 돌고래는 물이라는 저랑을 유희로 바꾸면서 막 자유롭게 춤을 추잖아요. 네네, 막 헤엄치면서. 소로는 지금 숲의 대기 자체를 마치 돌고래가 헤엄치는 맑은 바닷물처럼 엄청 짙고 풍요로운 생명력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소로가 말하는 진정한 부의 본질이 확 드러나는 거죠. 아, 부의 본질이요? 네. 주머니에 돈이 한 푼 없어도 진흙탕이 튀는 숲길을 걷고 있어도 내 영혼의 감각이 열려 있다면 이 세상은 그 자체로 수정처럼 투명하고 눈부신 축제라는 겁니다. 진정한 부유함이란 외부의 소유물이 아니라 세상을 인식하는 내면의 상태라는 거죠. 와, 세상을 인식하는 상태라. 돈 한 푼 없어도 세상을 그렇게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깨어있는 영혼의 상태가 진짜 부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황홀한 우주적 일체감을 느끼던 소로에게 아주 극적인 대비가 찾아오잖아요. 세 번째 슬라이드로 넘겨보겠습니다. 네, 화면 바뀌었네요. 제목은 예기치 못한 방문과 극명한 대비입니다. 방금 전까지 무지개 속을 유영하던 소로가 비를 피워서 들어간 곳이 존 필드의 오두막인데 화면에 두 사람의 상태를 대조하는 표가 띄워져 있네요. 네, 이 표가 되게 중요해요. 단순히 두 사람의 경제적 차이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영혼의 상태를 대조하고 있거든요. 표를 보니까 소로는 자연의 환희 속에 존재하는 깨어있는 영혼으로 되어 있고 반면에 존 필드는 먹고 사는 생존의 굴레에 갇힌 잠든 영혼으로 규정되어 있네요. 네, 완전히 반대죠. 근데 저기요, 여기서 약간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게 네, 해보시죠. 가난하고 고된 노동에 지쳐서 뭐 어떻게든 가족을 먹여 살려려는 가장한테 당신은 무지개를 못 보니 잠든 영혼이다라고 평가하는 건 너무 과혹한 거 아닌가요? 숲속에 혼자 사는 지식인의 오만함 같기도 하고요. 텍스트 읽으시는 많은 분들이 정확히 그 지점에서 멈칫하고 되게 분노하기도 하거든요. 그쵸. 너무 얄밉잖아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근데 소로의 사유 과정을 끝까지 추적해보면 이게 가난한 자를 향한 조롱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조롱이 아니다. 네, 소로의 비판은 가난 자체가 아니라 가난을 영속화하는 잘못된 목표와 방식을 향해 있습니다. 존 필드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지만 자신이 왜 뼈 빠지게 일하는데도 계속 가난한지 그 룰 자체를 의심하지 않거든요. 아,
룰을 의심하지 않는다. 네, 그 잘못된 게임의 룰이 뭔지 다음 슬라이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볼까요? 네, 네 번째 슬라이드 띄우겠습니다. 제목이 노동의 굴레 대 단순한 삶의 처방입니다. 화면 중앙에 커다란 저울 그림이 있는데 양쪽에 욕망과 자유가 대립하고 있어요. 네, 이 슬라이드의 왼쪽에 있는 노동의 악순환 사이클을 한번 봐주시죠. 아, 사치품 욕망에서 시작하네요. 커피, 차, 버터, 고기 같은 걸 원해서 결국 남의 땅에서 고된 노동을 하고 맞아요. 그러다 육체적으로 소진되면 다시 고기와 커피를 갈망하는 가난의 반복 사이클이네요. 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커피나 버터가 당시 기준으로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사회적 기호, 즉 사치품이었던 거죠. 그 알량한 버터를 얻으려고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과 생명력을 헐값에 갈아놓고 있는 비극을 꼬집는 겁니다. 와, 뼈를 때리네요. 삶을 짓누르는 욕망의 크기가 결국 노동의 악순환을 만든 거군요. 그럼 오른쪽의 슬라이드에 있는 소로의 처방은 뭔가요? 이건 숲생활 경제학입니다. 아주 명쾌해요. 사치품을 포기하면 노동시간이 획기적으로 감소한다. 아, 단순하네요. 그쵸. 일주일에 하루 이틀만 일해도 생계가 유지되니까 나머지 시간은 온전히 자유시간과 정신적 해방을 얻는다는 겁니다. 서로는 삶을 짓누르는 욕망의 크기를 줄여 끝없는 노동의 굴레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키라고 강조하죠. 소비를 줄이는 게 곧 자유를 사는 거네요. 자, 그럼 다섯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에 낚싯줄에 매달린 작은 물고기 그림이 있어요. 제목은 낡은 관습이라는 덫입니다. 존 필드가 방금 말한 소로의 처방을 왜 못 받아들이는지 보여주는 장치인데요. 이걸 좀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자면 네네. 존 필드는 자유와 기회가 넘치는 새 나라에 왔잖아요. 근데 머릿속은 여전히 고기를 먹고 차를 마시는 삶이 성공이라는 낡은 유럽의 관습에 빠져 있는 겁니다. 아, 몸은 미국인데 머리는 유럽이군요. 네, 환경의 모순이죠. 지리적 국경은 넘었지만 심리적 국경은 못 넘은 거예요. 슬레이드에 있는 은유적 비판을 보니까 진짜 확 와닿네요. 피라미를 미끼로 퍼치를 낚으려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맞아요.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피라미처럼 낭비한다는 거잖아요. 가장 소중한 걸 미끼로 던져버리다니. 헛수고도 이런 헛수고가 없네요. 가치 판단의 기준이 고장나서 뭐가 미끼고 뭐가 물고기인지 분간을 못하는 거죠. 이 낡은 관습이라는 덫이 무서운 게 자기가 덫에 걸려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게 만들거든요. 아, 진짜 끔찍하네요. 자, 여섯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지평선의 역설. 화면 가득 대지가 펼쳐져 있고 존 필드의 오두막이 덩그러니 있습니다. 네, 저 문장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지평선을 송두리째 차지하고도 가난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와, 강렬하네요. 외부 현실은 무한한 자원과 광활한 대지인데 화살표가 가리키는 내면의 현실은 오직 돈이라는 비좁은 기준에 갇혀 있네요. 맞아요. 외부의 현실은 저렇게 덜분데 오직 돈만 쫓느라 스스로 가난을 선택한 내면의 현실을 지적하는 겁니다. 스스로 선택한 가난이라. 이게 오늘날 청취자분들을 포함한 우리 현대인들의 모순을 정확히 관통하는 뼈아픈 비판이기도 해요. 아, 우리한테도 적용되는군요. 그럼요. 오늘날 엄청난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SNS 보면서 비교하고 정신적 빈곤과 조용한 절망을 겪고 있잖아요. 무한한 인터넷 지평선을 두고도 남들과 비교하며 스스로 오두막에 갇히는 거네요. 그럼 일곱 번째 슬라이드로 넘겨보겠습니다. 제목이 가난의 근원, 바, 줄표, 진흙수렁과 자유의 날개입니다. 여기서 가난의 진짜 원인이 나옵니다. 슬라이드를 보니까 원인이 개인의 게으름이 아니라 대대로 물려받은 생각의 가난이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시각자료에 진흙수렁과 하얀 날개가 대비되어 있네요. 네, 물질 중심의 낡은 가치관이 우리를 밑으로 끌어내리는 하강하는 힘입니다. 슬라이드에 아담의 할머니 때부터 내려온 진흙수렁이라고 되어 있죠. 아담의 할머니요? 완전 조롱이네요. 그쵸? 남들 시선 의식하는 집단적 무의식을 비판하는 겁니다. 반대로 자유의 날개는 상승하는 힘이죠. 물질적 가치관을 버리고 각성해야만 진흙수렁에서 일어나 세상으로 날아오를 수 있다는 걸 분석하고 있습니다. 내면의 각성이 핵심이군요. 자, 이제 여덟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근데 갑자기 귀여운 마못 그림이 나와요. 제목이 본능의 진화, 바, 줄표, 사냥꾼에서 관찰자로인데 네, 우두척이라고도 하죠. 에피소드를 보니까 소로가 오두막을 나와 숲으로 가다가 마못을 마주치고는 강렬하게 날 것으로 잡아먹고 싶다는 원시적 충동을 느꼈다고 해요. 네, 엄청 뜬금없어 보이죠? 갑자기 웬 야생 생존기 느낌이죠?
아까까지만 해도 존 필드의 식욕을 비판하더니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단순한 식욕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진화 과정을 보여주는 철학적 장치입니다. 내면의 짐승 같은 거친 원시적 충동, 즉 야성적 본능도 생명력의 일부로서 긍정하는 거예요. 아, 억누르는 게 아니군요. 네. 하지만 거기서 머물지 않고 영적이고 지적인 삶을 추구하는 고등적 본능이 공존한다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화살표가 이어져 있군요. 맞아요. 점차 살생을 즐기는 사냥꾼의 껍질을 벗고 자연의 질서를 경외하는 평화로운 관찰자로 성숙해가는 과정을 해설하는 대목입니다. 본능을 초월해서 관찰자로 진화한다. 멋지네요. 드디어 마지막 9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오늘 강의의 결론이네요. 결론, 바, 주표,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법.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행복의 조건은 외부 물질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에 있다. 네네. 둘째, 몸이 새로운 대륙에 있어도 낡은 관습과 불필요한 욕망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면 그곳은 결코 자유의 땅이 될 수 없다. 맞아요. 그리고 셋째, 불필요한 욕망을 과감히 덜어낼 때 비로소 내 삶의 진정한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완벽한 정리네요. 욕망을 통제해야 주도권이 온다는 거.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